자, JP파르크 해외 선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표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목차대로 세계 지수, 주요 뉴스, 그 다음에 각 선물 지수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이제 결정할 거예요. 자, 우선은 그러면 오늘의 지표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자 얘기를 해보죠. 자, 오늘의 지표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이고 뭐 유럽 관련된 지수들은 다 많이 떴고요. 그리고 뭐 이따 나올 넌팜인데 넌팜은 지금 ADP 넌팜보다는 내일 나올 넌팜이 더 영향력이 있죠. 예, 뭐 예상치로는 포캐스트로는 거의 뭐 20만 가까이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 오늘 중요한 뭐 지표로는 뭐 이따 새벽 1시일 뜰 유가 지수 좀 마이너스죠. 또 재고량이 이게 이제 뭐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이란에서 좀 그 유혈 사태가 나서 지금 유가가 많이 올랐죠. 예. 차트를 보면 거의 이번에 62달러까지 갔어요. 예. 뭐 연결 차트 보면은 잘 알겠지만 거의 뭐 26달러, 2016년 초반에 거의 26달러 찍고 조금씩 반등하는 분위기죠.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기가 좋으면 또 그만큼 유가에 대한 수요도 많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셰일 에너지가 뭐 치고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예, 유가의 그런 셰일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우선은 상쇄되면서 예, 유가가 이렇게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셰일 에너지 자체가 사실 막 굴삭기 같은 걸로 이제 그 홀을 파가지고 그 파쇄법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막 깊숙이 넣어가지고 이제 축축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걸 다 빨아들이면 또 다른 그런 구멍을 파서 또 뭐냐 투자 또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이제 보통 한번 투자를 해서 뭐 그런 기계 설치하고 뭐 다 투자해서 한 3년 동안 빨아들이면 이제 거기 있는 셰일층, 즉 모래층에 있는 그런 유가들이 대부분 다 소모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가가 조금 올랐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런 투자를 하기에는 셰일 에너지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은 좀 상승 모드는 좀 탈 것 같아요. 몇 배럴당 몇 얼마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우선은 다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은 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또 PMI 지수가 눈에 띄죠. 보면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뭐 프랑스, 독일 등이 다 50 이상이죠. 50 이상이면 뭐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데, 뭐 차트를 보더라도 다 좀 그래도 50 이상인 모습이 보이죠. 다 그만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네. 어떤 참고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PMI 지수들은. 그래서 유럽 경기는 좋아지고 있구나. 아, 유럽 경기들은 좋아지고 있구나. 그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표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세계 지수를 한번 보죠. 세계 지수 여기 나와 있네요. 보면 이게 지금 선물 지수인데, 전 세계 선물 지수 다우, S&P 500, 0.3% 이상씩 지금 가고 있죠. 지금 아직 개장 전이죠. 이제 개장했네요. 이제 11시 30분이니까. 이럴 때는 좀, 개장할 때는 좀, 좀, 사실 좀 지켜봐야죠. 예. 보면은, 이제 해서 보면 이제, 지금 개장하고 S&P 500인데, 거의 변동폭이 크죠.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길게는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좀 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워낙 변동폭이 크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다시 세계지수로 돌아와서 쭉 간단하게 보면 돼요. 유럽 지수 거의 1% 넘게 선물 지수 다 올라가고 있죠. 다우도 다 좋고, 유럽 지수 거의 1%가, 이렇게 1% 넘는 날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다 거의 모든 지수가 좋아요. 선물 아닌 다른 지수 보면, 유럽주 다 보면, 독일은 보통 이 네 개를 보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유로스탁 50도 거의 1.57%고, 니케이도 거의, 오늘 개장했는데 3.26%, 코스피만 좀 빠졌네요. 거의, 이렇게 모든 주가 지수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대략적으로 오늘을 S&P 500 선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보이고, 그렇게 되겠죠. 저는 이 창을 이제 계속 띄워놓고 계속 봐요. 갑자기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S&P 500은 어쨌든 계속 오르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주요 뉴스를 보자면 좀 지난 뉴스지만 그래도 뉴스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주요 뉴스라고 하면 잡데이터,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넌팜 지수 뜨지만 오늘도 ADP 이제 뜰 예정이고요. 그리고 달러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고, 달러 지수를 한번 보죠. 달러 지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계속 좀 내리는 분위기죠. 예. 계속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금리가 오른다고 달러가 오른다?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금리 자체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달러가 적어야 되는데, 어쨌든 아무리 금리 올린다고, 금리 올리거나 긴축을 한다 그래도 이 달러가 워낙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양적 완화 8년 동안 하면서 워낙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수요가 있더라도 그만큼 커버해줄 공급이 많기 때문에 쉽게 달러는 오르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뉴스가 있고, 오일은 계속해서 아주 오늘 인벤터리 데이트 나오죠. 재고 데이트. 그거 앞서서 계속 좀 오르는 모습이다라는 정도. 유로존 이코노믹, 계속 강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PMI, PMI 지표도 워낙 좋고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아시아 주식 좋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제 나온 의사록에 의하면 간단하게 정리된 거죠. 이 뉴스는 뭐 공짜예요. 이 뉴스는 실시간으로도 막 뜨는데 뭐 의사록이 위원들 세계제 개편 성장을 높일 가능성 언급했고 그리고 저물가 금리 인상 속도 늦출 가능성도 전망 뭐 금리 전망 너무 높다. 연준 위원들끼리도 좀 그런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얘기가 좀 다르죠. 금리 전망 너무 낮다. 몇몇 위험 물가나 GDP 목표를 대안으로 연구 원한다. 이렇게 수익률 곡선, 평타나 역사적 기준에서 특이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수익률 곡선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많이 좀 접하셨을 거예요. 수익률 곡선이 스티프닝이랑 플라트닝 두 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즉 스티프닝 즉 꼿꼿이 서다 플라트닝은 들이눕다 이렇게 좀 들이눕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탄화라는 말이 보통 수익률 자체가 여기서 수익률이라는 거는 금리를 뜻하는 거예요. 2년물이랑 10년물 금리 차이 즉 수익률 차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한마디로 평탄화가 되면은 경기가 많이 안 좋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전에 이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근데 지금도 약간 평탄화 되니까 이제 걱정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평탄하면 이거 금융위기 다시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좀 더 깊게 더 들어가면 어쨌든 평탄화가 된 이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스테프닝 이게 평탄화가 안 되고 꼿꼿이 수익률 차이가 나려면 이게 2년물이랑 10년물을 사는 게 좀 아무래도 그 단기물을 더 많이 사고 장기물을 버려야 돼요. 경기가 좋으면.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채권보다 주식을 많이 사기 때문에 많이 사는 쪽이 더 자산 가치는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2년물이랑 10년물을 봤을 때 10년물을 사람들이 많이 안 사. 왜냐하면 어차피 경기가 좋아지고 채권을 많이 안 사고 주식에 많이 투자하니까 10년물은 또 금리도 오르고 또 10년물은 많이 안 사면서 이제 채권 값이 하락하면 당연히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서 어쨌든 포트폴리오상 채권을 구성을 해서 단기물을 사야 되는데 단기물을 많이 사면 금리는 또 내려가거든요. 왜냐면 채권 값은 당연히 그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내리고 가격이 내리면 금리는 오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년물, 10년물이랑 이렇게 경기가 확장되고 좋았을 때는 수익률 곡선이 꼿꼿이 서가지고 그러한 꼿꼿이 선 모습이 경기가 좋은 거고 평탄화된 모습이 경기가 안 좋은 거인데 안 좋은 거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FOMC 의사록에서 얘기하기를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역사적 기준에서 특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그만큼 경기가 좋아도 10년물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그만큼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그 FOMC에서 거의 자산 규모가 4조 5천억 달러 막 그만큼 늘어났어. 1조에서 아마 4조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그러한 돈들이 막 시장에 풀리면서 다 사버리니까 어쨌든 10년물도 사버리니까 10년물 가격이 이게 내리는 게 아니고 오르니까 그러면서 금리도 내리니까 단기물 장기물 차이가 없어져서 평탄화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평탄화 된다는 게 경기가 악화돼서 평탄화 된다라고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예전에 구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좀 변화가 됐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해서 꼭 이런 어쨌든 지표들이나 차트 이런 것들은 다 후행성이니까 좀 더 해안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이 정도 주요 지수를 계속 주요 지수는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저는 또 이제 주요 지수도 보고 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 트윗도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보거든요. 팔로잉 하면은 실시간으로 떠요. 네, 실시간으로 떠서 뭐라고 하는지 얘기가 다 나와서 뭐 그래도 한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좀 트럼프가 하는 얘기에 주가가 좀 출렁이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 힘이 많이 약해졌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워낙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걸 기준점으로 투자하기는 좀 변동성이 큰데 그래도 계속 참고를 하다 보면 또 미국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로도 많이 움직이니까 주가 지수들이 그런 걸 참고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트위터도 계속 실시간으로 보면서 상황을 체크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선물 지수 차트를 한번 보죠. 예, 이게 이제 일봉인데 보면은 다우랑 러셀 2000, 뭐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골드, 달러, 유가, 유로 뭐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같이 보죠 뭐. 다 같이 봐서 보통 같이 움직이니까 보통 비슷하죠 다. 다우랑 중소기업 2000주 2000개 모아둔 종합주가지수 같이 뭐 나스닥도 같이 움직이고 나스닥은 좀 빠지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일봉을 같이 봐요. 다 상향 돌파했어요 지금. 상향 돌파했을 때 추격 매수는 좀 뭔가 또 불안하죠. 예, 추격 매수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좀 상황을 보고 유가 흐름도 계속 달러 흐름도 계속 보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자, 현재 장 시작하고 1시간 가까이 좀 경과가 됐는데, 우선은 이제 장 시작 이후에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어쨌든 좀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예, 1시간 봉을 보면, 계속 이제 저항선 깨고 가는 모습이에요. 저항선 깨고 지금 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좀 사실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아직 특별한 이렇게 지표는 나오는 건 없는데 정치적인 이슈도 없고 해서 지금 연초에 해서 이렇게 좀 오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선은 좀 관망을 통해서 예, 계속 좀 더 지켜볼 예정이고 우선 자리는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보고 있다가 좋은 자리가 나오면 음, 다시 한번 좀 들어가서 그 매매하는 부분을 또 다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까지는 조금 아직 보시면 거래량은 우선은 뭐 44만 계약 정도 돼서 좀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요. 매수세가 현재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계속 저항선 돌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번 저항선 뚫으면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계속 뭐 길면 5일, 6일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또 내리면 또 이렇게 확 내릴 수도 있어서 저는 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일정치가 않아요. 우선 뭐 나스닥이랑 러셀은 조금 사실 좀 1분봉만 봤을 때 꺾이는 분위기인데 계속 지그재그 모양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이랑 다우는 아직까지는 좀 저항선 라인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뚫리네요. S&P 500 저항선 뚫네요. 네, 우선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우선 앞에 또 시황 부분 또 계속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면 예, 계속 또 필요한 정보도 있으면 같이 공유도 하면서 같이 지금 같이 현황을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예. 유튜브 댓글에서도 계속 관련 자료랑 또 거래를 하게 되면 관련 영상을 또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JP 빠르크였습니다.